일어나셔서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세 동지한 데 없고 이빨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에 따르라.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대한민국 탈수해라. 대한민국 탈출하라. 소성리에 필요 없다. 소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탈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이지정상화 중단하고 이지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한평 중단하고 일반 한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한줄평하게도 추더역 때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법신벌 사원이시여 소성리의 평화를 바랍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송이처럼 진밭에도 평화가 내리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를 마주하고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권력자들이 어서 깨달아 모두가 공생공존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전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탐욕을 부수어주소서. 군사주권 없는 식민지 백성들이 각성하게 하시어 주권 회복의 길을 찾게 하소서. 약자를 죽이며 얻는 작은 이익보다 살리고 키울 때 더 큰 이익이 돌아오는 이치가 충만하여 정말 세상이 실현되게 하소서. 위대한 전쟁 중인 소성리 할매들의 건강을 돌봐주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피옵소서. 영수 3도 있겠습니다. 심정 만사의 야심통 순지로와 동일체하여 진지공심정 순지연기야 심정 만사의 야심통 진지로와 동일체하여 인사하신 분들께서는 합장해 주시고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올해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가 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허화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셨으니 70년 분단체제를 유지하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는 이들에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님,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안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동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소동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의심으로 피어나옵니다. 이 땅에 평화가 되어질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립니다. 남의 앞길을 막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 열리는 일이 적을 것이요 남의 앞길을 열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 막히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11. 오직 허위와 불의와 투쟁보다 진실과 정의와 평화의 주인공이 될지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이기기는 좋아하고 지기는 싫어하되 그 법을 물음으로 이기려 하되 이기지 못하고 지지 아니하려 하되 결국 지게 되나니 우리는 이기고 지는 법을 알아서 영원히 잘 살지니라. 이상은 엄불교 3대종법사이신 대산종사님의 수신 강의 친구의 도 일부였습니다. 예, 현재 올해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첫 번째 발언으로 우리에게 항상 에너지와 기운을 몰아주시는 이종희 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힘을 제가 받아가는데 뭐 힘을 준다 미안하고 아침에 이제 이 마을에서 나올라 그러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덩치 큰 그 화물차 놈들이 시속 한 100km 달립니다. 성주에서 빵빵거리고 서전에서 또 빵빵거리니까 제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폭주하는 이 기관차는 얘기 들어봐도 폭주하는 화물차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정도로 사실 어떨 때는 생명 위협을 느끼고 오늘 우리 성주경찰서 많은 직원들 나오셨는데 그 옛날부터 좀 단속하라 하네.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큰 화물차에 뭐 이렇게 중앙선까지 튀어나오는 그런 물건을 싣고 달리는 차도 좀 많아요. 하여튼 이 905번 이 지방도로가 해로가 정상적인 우리 국도에는 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못 달리는데 이거는 뭐 새벽 되면 무업 쳐지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이렇게 소송이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얼마 전에 우리 재판을 통해서 우리 동기들이 따뜻한 그런 그 격리의 그 국가가 주는 훈장들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못난 어건이들이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어찌 받을 건지 사법부가 지금 구형한 검사나 또 앞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판사들이 아마 자기 후손과 자기 개인의 명예를 걸고 아마 잘 해야 되리라고 믿고 잘 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현재까지는 실망이지만 아들이 아마 집에 가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 검사 시험에는 이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주배님. 모릅니다. 몰라요. 그간에 이게 법만 믿고 법기술자가 검사가 되는 나라는 결코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뭐 어젠가는 또 이 우리나라 한복판으로 북한의 무인기가 와가지고 한바탕 또 우리나라 뭐 경항공기도 추락하고 또 야간 법석되는데 저는 참 딱해요. 또 뭐 SM3 무기 산다고 3조 경항공 뭡니까 F-35A 비행기 산다고 또 3, 4조 예산을 편성하고 SM3 탑재한다고 또 뭐 예산 편성하고 전시만시 무기 사는데 무기 사면은 종북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미국 놈들입니다. 이 무기를 사라고 우리 한반도 정세를 올가매고 엮고 난리지는 그 한가운데 우리 참 비열한 또 이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미국의 용병임을 자처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원인을 제거하는 거야말로 진짜 평화를 이끌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완수하는 길임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잘 알 거라고. 내가 알면 진짜 잘 알 건데 이게 거꾸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하는 방법을 우리나라 기업이 출연하는 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사과는커녕 뭡니까? 일본이 절대로 그 한반도로 몸병할 때는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발표한 지 그 하루 만에 일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까지나 일본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막 해대요. 여과되지도 않고 합의되지도 않은 얘기들을 외교라는 이 브레이크 아무 장치 없이 내 동생이 친 게 현재 윤석열 정부 같아. 정부라기도 쪽팔려.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본이 누굽니까? 철천지향 우리 민족의 원수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청산되지 아니한 그런 과거를 묻어두고 가고 있는데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예일 외교는 좀 잘했다고 봐요. 설령 내가 배가 고파 굶어 죽을지언정 너그 새끼들한테는 필요 없어. 구걸하지 않아. 해서 그 소부장인지 뭔지 해서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우리 자급자족을 한 90%까지 올렸다. 그 뜨거운 거는 일본 새끼들이, 일본 그 기업들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와서 마카 노르봉 만들어놨. 저는 원칙도 아니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하기 좋은 게 외교거든. 안 하거든. 치열하게 미국을 설득하고 우리 우방주를 설득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출을 하고 이제 제재를 풀어라. 북한이 무기를 안 만들어도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제사회가 내놔라. 이게 외교의 기본. 경제 외교는 뭡니까? 중국을 구슬러서 야 우리가 힘이 없는 대한민국이 돼서 미국은 우리한테 사드 갖다 놨지만은 우리가 곧 우리 스스로 미국이 갖다 놓은 사드를 갖다 내버릴 거니까 좀 귀찮더라도 인내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 더불어서 동북아 평화를 한번 이끌어가 보자. 이게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이다. 시부랄 놈이 시진핑한테 해서는 안 될 말만 싹싹 골라가 합니다. 이게 그죠? 중국 보고 자유를 얘기해. 나 참 기가 막히다. 보세요. 김경수 씨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가 윤석열 검사 시절에 구형을 할 때 이명박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이 지은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서 피해를 막심하게 끼쳤는 거로 중재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사명권을 엄격히 제한돼야 된다. 후보실이 얘기해서 다 엮어연화놓고 지금 와서는 전임 대통령이 뭐 20몇 년간 옥살이 한다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은 삭박감이. 요 대목에서 이 새끼는 공존 의미 없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지가 검사 시절에는 온갖 얘기를 다 들어서 깜빡줘요. 맞는 말이야. 국민들이 열광했어. 지금은 뭡니까? 전직 대통령이 나이도 많은데 20몇 년간 깜빡해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게 국민 통합이라고 내세우는 이거는 공정에도 위반될 뿐더러 스스로 법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 지금의 윤석열이 하고 과거 검사 윤석열이는 딴 세계에서 온 철없는 망나니가 되어야 된다. 동의하시죠? 야, 그런데 이게 뭐 한동훈이가 그랬잖아요. 통치권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 테리즘에 있어야 한다. 이게 20대년 도마에 한동훈이가 한 얘기라.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물어봐야 돼. 윤석열이의 지금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체제를 위해서 이루어지는지. 또 그랬죠. 결과적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가 더 중하다. 이래 얘기했어요. 그 대목에서는 말은 이렇게 거짓이야 하고 실행은 딴 데 갔어. 뭐 자유를 배격한 민주 세력들은 용납해서 뭐한다. 이거는 누굴 보고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누자 얘기하잖아요. 전두환이가 정의사회 부인을 얘기했을 때는 이미 전두환이는 정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정의로 향하게 해서 삼천교육제 만들어서 많은 인권들을 유린했습니다. 윤석열이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거는 윤석열이 스스로 국민들의 자유를 핍박하고 말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가장 고통받고 가장 어려운 백성들을 부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가입니다. 맞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을 뜯었어. 실제 못 사는 국민들을 얼마지라고 조세권을 국가한테 준 겁니다. 그죠? 노동권이 뭡니까? 노동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실제 우리가 화물연대 일어났을 때 노동부 장관 없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도 뭡니까? 함께
법무부를 사면 경찰이 사법위원회 이름으로 잡아 열었다면 국토부 장관하고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국제사회나 보는 눈도 있지만은 실제 우리 민초들이 기대해야 될 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국가와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라고 국민의 세금을 줘서 장관을 시키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천백 역할을 하고 자빠졌어. 나는 이게 대한민국 이 정부 강요들이 다 검사인 거야. 다 검사다. 변호사 하나도 없어. 저는 또 뭐 노동하는 사람들한테 언론을 동원해서 이게 회계 투명성을 뭐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야. 대통령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쥐고 헤쳐가야 될 미래나 현실에 대한 가장 필요한 그런 대목들을 알뜰하게 살피는 대통령실이 아니고 철저하게 검사 윤석열이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준 이 권력을 자기는 통합의 대통령, 미래를 제시하는 빚을 내놓는 대통령은 포기하고 비열하고 저질스럽고 역사를 차행시키는 대통령 아닌 대통령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이 사드만 해도 그래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명분을 내셔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그 침략을 갖고 우리 소송회만큼은 당면한 일상을 위협하는 위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즉 미래에 일어날 잠재적 위협을 땡겼어. 우리 소송회를 현실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외교에 있어서 기본도 안 됐을 정도로 국가 권력의 최고의 상징인 이 대통령이 어쩌면 지금 사드 추가 배치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십니다. 하여튼 내다가 두 대가 닮아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실상 사드 추가 배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우리 언론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이는 옛날 일본 점령기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소송이는 지금 미국에 앞서서 국가 권력이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의 주권을 우리 소송이가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저는 가져봅니다. 아무리 추워도 우리 한매들이 앞에 나와 지키고 있고 우리 동지들이 나오는 한 이 싸움은 결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담보줄 그런 성스러운 날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와! 알겠습니까? 이곳이 곧 청산리, 이곳이 김종서가 지켰던 그 두만강의 국경입니다. 별도로 국경이 없는 요즘에 자주와 평화가 오늘 영원하는 그 공간이 곧 가장 일설이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연말에 대통령실에서 선물 보냈는데 수입 농산물이 왔어, 그죠? 또 여기 올라다 보니 현수막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요. 용비입니까? 뭐 이렇게 뭐 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오면 열을 난다고 그래요.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 준 선물에 내용물, 수입세. 이거는 왜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선물이 내가 농민이 아버지 전부 중국사야. 왜 생각해? 이 새끼는 CGV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언제 CGV한테 전화해가 어여 내가 좀 잠재했으니까
너그 농산물 팔아줄게. 들라라.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 받아본 국민들은 뭘 느낀 건지 촘촘하지도 못하고 세심하지도 못하고 따뜻한 마음도 없고 엉망진창인 게 하여튼 지금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을 왜 탄생시켰을까? 이 대목은 저도 압니다. 문재인 정부 어리버리해가 사람만 좋아 타이밍을 다 놓치고 바로 높게 검찰 개혁한다고 뚱땅 치니까 검찰이 부추가 이런 식입니다. 실제 영혼만 검찰을 듣고 왔지 실제 그 밑에 표는 뭡니까? 전부 문재인이가 휘둘리지 못한 반사작용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참혹한 그런 토양을 우리 한반도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소속민가 어쨌든 간에 마중물이 되었어. 자주도 지키고 미국놈도 물리치고 싸도도 벗고 그 남는 여력이 있으면은 우리 이웃 거지도 살펴보는 그런 정부들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할 수 있죠? 예. 자, 위원장 구원 한번 찍어볼까요? 야, 또라이! 윤석열 각성하라! 야, 또라이! 윤석열 각성하라! 각성하라! 아니, 자, 네. 마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우 춥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우리가 사드 철거 투쟁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추위 속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을 생각합니다. 만주에서 중국에서 시베리아 그 사풍을 맞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한 번 바쳐 온갖 희생을 치르며 그 꿈과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그 투쟁과 헌신이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 나라를 가지고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우리는 미제의 사드를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합니다.
진정 반쪽으로 허리 잘린 이 나라가 온전히 주권을 되찾고 진정한 자주와 독립을 얻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당당하게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소서. 한겨울에도 저 사드기지에는 공사 차량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듭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지막에는 미제놈들의 억장이 한순간에 모조리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끝까지 투쟁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제가 오늘 요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일명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이 세례 요한의 그 특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성탄절 즈음이어가지고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 탄생 이야기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의 등장에 앞서 그 나이가 이제 6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예수와 요한이 이제 6개월 차이가 나는데, 예수의 등장에 앞서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서에도 보면 그가 엘리야와 같은 존재감을 갖고 일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냐면은 구약 시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독재자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모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제 언로가 막히고 모든 그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자유를 향한 그런 열망들이 다 그냥 억눌린 상태에 있을 때였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홀로 이제 그 시체말 독고다이로 홀로 이제 이 아합왕과 맞서가지고 그야말로 용맹을 떨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설이 됐어요, 엘리야가. 그 전설이 된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 묻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었다는 말이 없고,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민중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그게 민중한테는 아픔인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었다고 할 수 없어. 그런 민중의 희망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게 처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성서에 그런 사람이 딱 분명히 있거든요. 죽지 않고 어떻게 그 죽음 대신에 그 종말을 신비적으로 처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냥 죽었다고 판정되기에는 너무나 그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냥 신비적으로 이제 죽음을 처리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다시 또 오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중들이 늘 고대를 했는데, 요한이 드디어 이제 그렇게 엘리야의 그런 그 존재감으로 와서 예수가 갈 길을 닦아 놓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가 올 길을 닦아 놨어요.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만 죄 용서를 받는 그 민족들이,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자기 그 챙기기 바쁜 사람이 그렇게 한가하게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고 죄 용서 받을 여가가 없거든요.
요단강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 요한이 세례를 줘서 너의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 굳이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그러니 늘 죄인으로 눌려있던 민중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민중에게 희망을 주면서 예수의 올 길을 닦았거든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여라, 다시 말하면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이 요한이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들 그 헤롯 왕의 그 잔치에서 그냥 그 목이 잘리는 제물로 이제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가 드디어 그 요한의 뒤를 이어서 전면에 나섭니다. 근데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랑 똑같아요. 뭐냐면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요한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수가 요한의 길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네. 율법에 억눌림, 로마의 괴뢰 정부가 다스리는 이런 정치 체제 말고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그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오늘 왜 요한의 말씀을 드렸냐면, 그 요한의 그 존재가 예수의 앞길을 닦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본격적으로 열려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드 철거 투쟁을 통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작가 김성동 씨 아시죠?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소설 말고 정말 주옥 같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제가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하면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투쟁을 한 우리나라 그런 독립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재조명을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2부를 읽고 있는데 조선공산당의 그 책임 비서들 했던 사람들을 읽고 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3.1운동에는 그야말로 이제 우익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펼친 운동이었는데, 3.1운동이 이제 끝났잖아요. 실패로 끝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민중들이 시위에 빠지고, 그리고 우익들이 이제 완전히 그 뒤에 이제 그냥 이제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조선 공산당이 이제 창립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회주의를 이제 조선에 이제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일경이 그걸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죠. 근데 그런 와중에 1921년 6월 10일 60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좌익 사람들, 사회주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조선공산당의 그 핵심 인물들이 이거를 사전에 조직하고 유인물을 이제 성명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인쇄를 하고, 이 인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일경의 감시가 워낙 촘촘하고, 그 다음에 정말 거기에 그 살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경물을 뿌릴 인쇄물을 인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인쇄물을 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거를 몰래 또 간직하고 있다가
60만세 때 이게 이제 순종의 그 발인이잖아요. 순종이 죽어서 이제 발인할 때 그 백성들의 울분을 이제 조선의 독립으로 이제 그 바꾸게 한 거거든요. 그런 60만세 운동을 펼치는 그 조선 공산당의 그 핵심 요직들의 그 활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 1차 그 책임 비서가 그 김재범입니다. 그리고 제 2차 책임 비서가 강다령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이 돼서 얼마 안 돼서 다 잡혀요. 잡혀갖고 정말 그 일본 놈들 그 살인적인 고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은 그놈들이 그 우리 독립투사들을 고문한 그 모형이 이렇게 이제 지하에 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정말 너무나 몸서리 쳐질 겁니다.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런 걸 겪은 거예요. 일본 놈들의, 근데 그 경찰들이 일본 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일본 놈들은 그냥 몇 명이고 그 아래 시다바리는 다 조선인이란 말이에요. 조선인 경찰 보조놈들이 우리나라 혁명가들을 그렇게 붙잡아서 단도리하고 그냥 고문을 해가지고 징역을 받지만 이 혁명가들이 징역을 받고 만기 출소한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다 살인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옥중에서 그냥 그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죽기 하루 이틀 전에 석방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어간 독립사들 혁명가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일본을 우리가 그냥 선선히 그냥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대로 사죄도 안 하잖아요. 하여간에 그렇게 일제 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1차 조직이 무너지면 바로 2차 조직을 또 세워서 또 그렇게 끈질기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2차 조직이 무너지면 또 3차 조직을 세우고, 하여튼 그렇게 조선공산당이 4차까지 그런 극심한 탄압을 뚫고 계속 조직을 해서 그 조선의 독립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3.1운동 이후에 우익은 다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선공산당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국내에서의 그 독립운동은 정말 너무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했다. 독립투쟁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 만주, 시베리아, 여기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끈질기게 일경의 감시를 뚫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조선 공산당이더라고요. 예,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도 독립투쟁을 했다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됐어요. 이 사람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그래도 우리 손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제 40년 동안 투쟁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반쪽짜리 해방이잖아요. 이 반쪽짜리 해방을 허리를 세워서 온전한 해방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사드 기지가 우리에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보 개발 사업으로 제주 해군기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명목상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소속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강정마을 앞바다를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해가지고 미군 핵잠수함이 거기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심을 깊이 팝니다. 그 다음에 그 미 핵항공모함이 거기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주 해군기지 설계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대한민국 해군 소속이지만 미국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이 강정마을 앞바다에 정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미군 놈들 오기 좋게 해놓은 게 제주 해군기지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해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드 기지는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냥 미군 놈들이 자기네 터전을 그냥 여기다 노골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육군을 앞에 세운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해군을 앞에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기지를 이놈들은 꼭 기지 이름에 캠프 캠프 엘리 이렇게 캠프를 붙이는데 그냥 캠프 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그냥 유린하면서 자기네들 땅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두고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제 때 국내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일한 그 독립투사들 혁명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듯이 우리들의 이 사드 기지를 반드시 철거시켜서 다음 세대가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건 너무나 분명한 정당한 투쟁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정말 한국 사회가 온전히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드 철거 투쟁에 더욱더 매진해야 합니다. 몹시 추운 날이지만 정말 온 몸을 바쳐서 그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혁명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아멘. 그렇게 함께 오늘도 걸어갑시다. 아멘. 동지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력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력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대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력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력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정부는 사드 부역 중단하라. 정부는 사드무역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하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가 옳다.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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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구역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구역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중단하라. 매우 갱이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구역 중단하라. 사드구역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매우 갱이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공사 불법이다. 협력업체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구역 중단하라. 사드구역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매우 갱이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매우 갱이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조선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조선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목사님 혹시 이야기 좀 나오셨어요? 자, 오늘 차량들이 모여 있다가 한꺼번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더 현장에서 구호로 집회를 하고 마무리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미군은 필요 없다. 미군은 필요 없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구역 중단하라. 사드구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구역 중단하라. 사드구역 중단하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동지 여러분, 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